목포, 강진, 순천 이렇게 3곳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의사 인력이 36명으로 70%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경영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의료원을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들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박다시간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혹시 그 두 분 독감 예방 접종 하셨나요? 이게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얼마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셨나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매년 독감으로 숨진 사망자 수가 3만 명에서 많게는 6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약 6개월 만에 사망한 미국인이, 지금 미국 국민이 지금 20만 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거짓인 거짓이다. 걸로. 그리고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고 하잖아요. 뭐 후유증의 어떤 경도를 보면 이게 독감보다 좀 약한 병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아니더라도 폐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내용이 이게 해마다 한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독감으로 인해 이제 사망한다. 이제 이런 전제를 좀 달았는데 이게 말이란 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19만큼이나 독감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뭐 독감 예방 접종 백신을 이제껏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네, 양보합니다. 근데 한간에도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감이 먼저 침투하면 코로나19가 침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이게 아직 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사들도 제가 오히려 봤었는데. 독감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코로나19에 감염될 취약할 것 가능성이 같은데. 있다.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를 더 그러니까 독감에 나타낸 거.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19다 해가지고 전부 이제 검체 채취하고 이게 검사를 받다 보면 그렇죠.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섞여서. 섞여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 사실 이제 10월, 11월 환절기이다 보니까 이게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인데요. 이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트윈데믹의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을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독감이 상온에 노출이 돼서 이게 한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무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믿고 예방접종을 성실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국감에서 오히려 코로나19 문제보다 이게 더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 과정에서 기준 온도 2도에서 8도를 넘긴 백신이 있었다. 이게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에서는 또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었다고 하더라도 품질 하락은 없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막 논란이 됐던 게 그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 사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 치료를 받고 완쾌된 상황이라고 하고 이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만 백신상의 문제는 없지만 전량 폐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예방접종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남에서도 아주 극소수 좀 있으셨는데 부작용까지는 이제 뭐 신고가 접수된 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상온에 노출됐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의료 분야 그동안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주제예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전남에 공공의료원이 몇 곳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전남에는 이제 목포, 강진, 순천 이렇게 3곳 아시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의료원의 의사 인력이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감 자료를 보니까요. 전남 공공의료원 3곳에 필요한 의사 정원이 51명인데 실제 의사 인력이 36명으로 70%에 그쳤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간호 인력은 302명 필요한데 18명 부족하다.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의료원 자체도 이제 전남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많은 편이 아닌데 그나마 있는 의료원도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의료원들이 저도 과거에 보면 좀 방만 운영이라든지 좀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드러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보도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흑자가 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적자가 나는 것도 있긴 한데 현황이 좀 어떤가요? 전남 지역? 일단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순천의료원, 네. 그리고 강진의료원, 그리고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의료원 네.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영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네. 뭐 20년 전에도 목포시 의료원 같은 경우도 전폐 문제에 직면했죠. 그래서 의료원을 없앨 것인가 네. 말 것인가 그런 아주 논란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15년도에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다시 중요시되고 있고 네. 다시 뭐 대전이나 지금 광주광역시, 또 광역시는 의료원을 좀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들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이 의료원으로 지금 다 가서 격리가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반 민간 병원들이 뭐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의료원의 역할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중요하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남은 전국에 또 섬이 또 가장 많이 있다 보니까요. 이 공공 인프라가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잖아요. 예. 올해 전남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 전체 평균인 15%를 웃돌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다 보니 섬 주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많죠. 우리가 이제 좀 아파도 조금 크게 아프면 다 광주나 서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목포에 의과대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네. 핵심적인 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 의사는 매년 늘고 있지만 뭐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늘고 있지만은 문제는 전남 지역은 의사가 거의 뭐 1점 몇 %밖에 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그 통계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의사 문제가 아니라 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네. 간호사나 조산사 등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의사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이분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좀 경미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를 이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의료행위를. 그래서 이분들이 전남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전남 지역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요. 왜? 서울은 병원이 의사들이 많으니까. 많고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건진료소라든가 섬 지역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읍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 김원희 의원실에 따르면은 1,8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근데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의대생들이 전남으로 오는 어디나. 애들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나머지들은 네. 다 서울, 네. 경기 이쪽으로 좀 그래서 간다는 대도시로 뭐 쏠리고 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 의대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주변에서 보통 취업을 일반인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첫 취업을. 또 학교하고 네. 또 병원도 연계돼 있고. 연계돼 있고. 근데 네. 학교하고 연계돼 있는 병원도 딱히 없고 네. 굳이 고향에 내려올 필요가 사실 제가 의사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의료계에서는 PA 간호사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처방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수술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 수술까지? 보건진료 네. 전담 공무원이 전남이 가장 328명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의사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경북이 한 300명 되고요. 네. 뭐 전라북도가 230명 정도 되고, 뭐 충남이 230명, 경남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네.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통해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립 위치 문제와는 별도로 전남 지역에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자라난 도에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와 여당은 결국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대란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에는 최악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남은 도민의 22.6%가 고령자이고 7.6%가 장애인일 정도로 의료 약자 비율이 높습니다. 섬 지역이 많은 전남은 연간 80만 명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공의대 신설이 절실합니다. 이번 협상으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코로나19 안정 후 재논의하게 될 경우 의사협의회 반대로 정원 확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남 지역 의대 신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남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서명과 청원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나쁜 선례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우리가 의대 설립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정부에게 제안하고 또 건의하고 하는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의대 문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의대가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최근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었죠.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아무튼 이제 서부권과 동부권이 의대 유치를 위해서 네. 뭐 열심히 뭐 달려가다가. 했죠. 네. 했는데 지금 아무튼 이제 의료계의 반발로 의사협회 반발로 해가지고 일단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이제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고 네. 다시 논의를 하기로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뭐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네. 의사가 아니라서 아니면 그쪽 의료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부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의사협회에서 이걸 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아픈 사람. 그러니까 노인 인구일수록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되고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남 지역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의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이렇게 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제 감염병이 앞으로는 2, 3년 주기로 주기적으로도 발생이 될 거다라는 이제 자료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 한 곳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는 건 이제 필연적인 구조겠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시대적인 요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대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지금 와서 사실 이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앞서서 굉장히 유치 경쟁이 좀 치열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런 상황인데 좀 각 지역마다 어떤 좀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는지 우선 서부권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2018년도에 이제 당시 정의당 네. 우리 윤수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네. 했죠. 그 당시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에서 영역을 했어요. 네. 그 영역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이 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1위다. 그리고 만성 질환도 10만 명당 가장 높다. 만성 질환 환자가 많고. 그런데 의사 인구, 즉 인구 10만 명당 진료를 책임져야 될 인구가 610명이다.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특히 이제 섬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섬이 가장 많은데, 네. 특히 서남권 같은 경우는 유인도가 210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 동부권은 78개 있다. 그래서 서부권이 더 이런 어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더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걸 근거를 이제 뒷받침해 줬죠. 그래서 네.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하면 최소 500병상 정도의 규모의 부속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동부권은 이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제 이정현 의원이 처음 이슈업을 좀 시켰던 것 같고요. 네. 여수와 광양이 이제 국가산단에서 한 해 평균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그게 한 10건 정도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대학병원급 치료가 가능한 이런 전문 병원이 동부권에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가장 우세했고요. 네. 그리고 동부권에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경남 주변 분들이 좀 이용하시기에도 가깝기 때문에 필요 인구가 한 100만 정도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 구조가 이제 발생되지 않고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 이게 좀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결국 의대 설립은 어떤 선택이라기보단 좀 필수적인 요소인 네.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지난달이죠. 정부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일단 의대 신설을 좀 중단하겠다. 네. 그런 상황인데 전남 지역도 이것 때문에 지금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경쟁도 하고 있고 치열하게 지금 유치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좀 끼얹은 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코로나19가 네. 좀 안정화되면은 네. 의사협회하고 민주당이 네.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일단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다시 논의하자.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충돌, 대립이 일단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뭐 그랬을 때는 어차피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진료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전국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의료에 대한 요구들이 조금은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언급을 했던 선포했던 4,000명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희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당초 이제 정부 계획과 달리 좀 굉장히 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의대를 유치하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다음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교가 되면서 그 남원 전라북도하고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것이 바로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하는 것들을 요지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목포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서 관련 법을 아마 개정하면 될 겁니다. 목포시 의료원을 승격시켜서 각종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의료 장비를 확보를 하면은 네.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의대를 유치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경비 면에서 훨씬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네, 오늘은 전남의 공공의료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핫한 이슈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